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호와를 건너 애굽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서 102년이 지났죠. 102년 만에 3.1 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 1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치가 인류사에서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그거를 좀 정명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원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고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을 교회가 각 나라에 요구하는 강요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그 달마다 변해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위치,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 요거 선포할 때 그랬습니다.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한미 대교황전에서 한미는 협력 관계다. 요거 할 때 미국이 왕적 위치,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위치, 그리고 한국은 선지자적인 위치라. 그걸 선포를 하고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탄회로 개명되기를 간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지금 흐름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1년 지금 교황이 구금되는 이 사태를 본 거죠. 뉴스는 안 나옵니다. 이 뉴스는. 그런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아주 직접적인 뉴스를 갖고 우리 이걸 단정적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또 외계인 존재도 태양계 종말로 해서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부분에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위치에서 대한민국 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지금 100년 만에 3.1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본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100년 만에 나타난 이 사건을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 이 그림에서도 2012년을 통해서 참 인류 전체가 지금 양분화되어 가는 이 과정에 있는 인류에게 노화적인 방주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이 그림도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잘 소개를 하지 않는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인류 역사도락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 3월 1일이라 하는 이 내용이 1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런 형태, 그림입니다. 그림. 앞으로 있을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바란다는 거죠. 인류가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야 될 어떤 참 인류 공존이죠. 인류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세기 2장 2장에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2장에 있는 상황이 이제는 이렇게 바닥으로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가 올 정도로 인류가 완전히 멸망이라 하는 그걸 한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래 오면서 또 떨어지고 있는 중에 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인류가 요 상황으로 인류 전체가 요거 연결해서 인류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요소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 전체가 떨어지지 않고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이러면서 인류가 이런 방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예수님을 오셨음으로 통해서 인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방향이 터닝을 했습니다. 터닝을 했는데 여기서 터닝을 했어요. 이거는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곡선이 바르다 안 바르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요 손으로 그리면서 근데 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가야 될 인류 방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꺾였다는 거지. 꺾여서 지금 2012년에 왔는데 바로 꺾인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교황령이 시작되던 590년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시켰었는데 이 회복시킨 힘이 교황령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사탄의 그 마각에 의해서 떨어지다가 이게 2012년이 됐다.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요런 흐름은 인류가 전체 살아오는 경제 상태라고 하는 경제 상태에 대한 사항을 두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요 내용은 인류 전체가 인류 역사도는 인류 전체가 살아오는 어떤 역동적인 힘에 의한
그것은 하나 그림이다라고 볼 때 지금 이 2012년에서 우리가 공칙연도입니다. 2012년은. 2021년을 여기서 였는 거죠. 2012년부터는 공칙연도로 여기서 2012년에서 2021년, 2020년 전부 다 2012년 안에 엮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왔었기 때문에 지금 2012년이라는 요소를 지금 드러내는데 여기에서 다시 회복되는 요 기회를 뭐로 삼을까 하는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요거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의해서 회복되는 어떤 이 흐름입니다. 회복. 반드시 이거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1억 3,30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의 1억 3,3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를 대체하는 그 내용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뭐로 볼 거냐 여기에 여기서 반전하는 이 사건을 뭐로 볼 거냐 그 내용을 대한민국이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를 두면서 일어나는 지금 현재 2021년 3월 1일의 사건을 여기 두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혼자서 뭐 이걸 이거 100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래 하자 저래 하자 그런 것 그렇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가 이미 2014년도에 만드는 자료죠. 이거는 뭐 2021년에 3월 1일절을 다시 할지 않을까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그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부하고 대항이 아니고 정부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일어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섭리는 바로 이 점이라는 게 이 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점. 그래서 이런 점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날 대한민국의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그 내용을 한번 다른 데서 제가 여기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나타낼 때 뭘 하면 제일 좋을까 제가 그걸 이렇게 아침에 찾다가 찾아난 게 있었는데 또 본 게 없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너아라 TV에 유튜브죠. 유튜브 너아라 TV에 이런 제목 긴급 라이브 3.1절 집회 금지는 헌법 위반 토요일 날 이거를 방송한 거로 알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좀 참조를 했다가 중간쯤에 여기 1시간 14분에 대담행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분만 한번 발전해서 보겠습니다.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야.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거 좀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야.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게인 1948 다시 성경 위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1천만의 용사 대국본이 일어납니다. 대국본은 우참이 짓밟힌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대국본은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대국본은 정부의 공산정책 실패, 원전 파기, 부분대란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대국군은 정원유착에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국군은 정부의 고회 탄압 정책에 맞서 오직 성경에 기반한 순교적 예배를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1천만 용사 대국군, 그 위대한 사명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는 작년 6월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7개 사항으로 시국선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저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추종했던 대깨문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막상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늦어버립니다. 대깨문 여러분들도 문재인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간파하시고, 이번에 드러난 원자력 발전소 북한 설립,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통하여 국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모든 국민들은 대국돈 앱을 꼭 깔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유관순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종근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핸드폰 앱을 까시면 여러분은 유관순과 같은 급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핸드폰 앱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대국군을 검색하세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문재인 퇴진을 위한 너라 TV 24시간 특별 생방송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맡은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부분은 어제 우파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서울 행정법원에 이번 집회를 금지한 거에 대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정말 우리 개그 콘서트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는지, 그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이 판결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른쪽에 우리 강연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왼쪽에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그 결정 중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 먼저 그 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판결이 나왔길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판사 이름까지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한번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또 기각이 많이 됐고, 인용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인용된 게 개인이 낸 게 하나 있고, 또 자유대한 호국단에서 낸 게 2건이 일부 인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제가 맡았던 그 황모 씨에 대한 이제 인용 결정입니다. 그 결정문을 잠깐 보시면 주문 인용된 것처럼 돼 있어요. 피신청인이 2월 24일 신청인에게 한 집회 금지 처분은 별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법원 취소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서 이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 이긴 거를 보고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사무실로 뛰어가서 결정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내용상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날짜도 좀 축소되고 시간도 축소되고
인원도 100명을 신청했는데 30명만 인용이 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별지, 그 집회 허용 범위에서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원래 30일을 냈는데 기간 9일로 축소가 됐고 집회 시간도 저희는 24시간을 냈는데 8시간으로 하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제한이 됐고요. 규모도 100명을 냈는데 30명으로 한정이 됐죠. 그리고 장소도 약간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 사진 보시면은 그 밑에 조금 내려주십시오. 예. 그 앞에 일민미술관 앞에 인도 요 빨간색으로 판사가 친절하게 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5번 집회 조건이에요. 이번 집회 조건 때문에 상당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법원에 사법부의 밥을 20년 동안 먹고 있던 판사가 낸 이 결정문의 허용 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집회 조건을 국민들이 보시면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 아마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조건이고 이건 뭐 온 국민 대통령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조건인데요. 그 집회 조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에 띄워져 있나요? 아니요, 전 페이지. 예, 그 5항, 가항, 5항의 가번을 보겠습니다. 주최자 측 질서 유지인 및 연설자를 포함하여 모든 집회 참석자들은 신분증과 더불어 집회일 기준 7일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집회 참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회를 나오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검사받은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집회 참석자, 애국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은 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 변호사님, 이 지금 집회 신청한 일자가 이제 우리 3.1절 이제 가까이 내일 모레가 3.1절 집회인데 집회 신청을 했는데 주말 끼어서 금요일 날 그리고 일주일 전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3.1절 이후에 3.1절 그 해당 기간에 집회 참석할 수 있다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 판사가 그냥 안 해줄 거면 깔끔하게 다른 판사처럼 기각을 하면 될 텐데 마치 인용하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행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을 달므로써 마치 집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조건을 붙인 결과입니다. 금요일날 결정을 내면서 토일 지나서 월요일 3.1절인데 월요일 3.1절에 국가행사에 나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밤에 결정을 내면서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떼가지고 첨부하라고 하면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 정도로 집회하려는 당신들은 문제가 많다는 걸 오히려 이 우회적으로 좀 막말로 굉장히 엿먹이는 그런 판결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도대체 이 판사가 누군가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이 정상규 부장판사인데요. 정상규. 근데 또 마침 공교롭게도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건 아닙니다만 또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뒤에도 계속 보시면은 우주협에서 설명 좀 주시면 아주 기가 막힌 조건들이 계속 달려있죠.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음성, 양성 이 판정이 나오면 문자 메시지로 음성이다, 양성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보낸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보내서 문자로 내가 양성이로구나 아니면 내가 음성이다라고 판정받고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까 조건을 또 정해놨다고 하는데 예. 문자로 다 통보를 받는데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기관 자체를 인정 안 해버리네요. 자, 아까 요거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항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전 예. 페이지. 예, 이거 밑에 괄호에 다만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별도로 해당 검사기관이나 재난상황실 등 관련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이메일, 팩스 등 적절한 그 다음 페이지요.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 대상자와 검사 판정일자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하는 경우에만 참석을 허용하여야 함.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음성 받았습니다라고 보여주면 집회 참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건이 더 기분이 나쁜 것이 이 판사가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 정부 기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아닙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음성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집회에 가고자 하는 이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조차 조작하거나 꾸미고 거짓으로 집회를 하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왜곡된 인식과 굉장히 모욕적인 인식을 갖고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선 통화로 소명을 해라는 말은 이 문자 메시지를 준 예를 들어 보건소나 병원의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하라는 소리거든요. 저게. 녹음해야 녹음은 되고. 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서 이번에 8.15 집회 참석한 분들 중에 문자가 아니라 서면으로 다 통지들을 한 적이 있는 걸 보셨나요? 다 저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예, 저도 전부 문자죠. 100% 대학병원에서 문자고 본인이 문자로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일반 병원 같은 데서나 떼줄까? 병원 외 다른 부분에서 이걸 해줄까요? 병원 예, 가서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전에 가서 판정 받은 결과. 한 일주일 내에. 예, 일주일 내에. 자, 그러면 일주일 내에 하는데 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가서 보건소에 가서 판정을 하면 바로 나오나요? 주말에? 하루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루 동안 집에 격리돼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참가하기 위해서 검사도 받고 하루 하루. 동안 집에 격리됐다가 통지 받으면은 다시 보건소나 병원 가서 검사지 종이로 받아와서 그리고 참가해야 된다는 거죠, 집회에. 아주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우리 민법에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걸 조건으로 걸어놓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어떻게 무효라고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것 자체가 불능이니까 예. 무효라고 봐야 되는 무효라고 거죠. 봐야 되는데 네. 판사가 그것도 사법부에서 20년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밥을.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불능한 조건을 설정해서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용 결정을 해놨는데 마치는 시간이 되오니까 저희들이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19년에 100년 만에 일어나는 3.1운동입니다. 이 내용을, 이 자료를 보는 분들은 2021년 3.1절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3.1운동이 어떤 성격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었는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는 인류 전체의 상황입니다. 인류 전체 상황. 여기에서 미국하고 연결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연결해버리면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이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 조용한 나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것 같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었는데 인류 전체는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위치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의 선지자적인 위치를 요구하는지, 요걸 우리가 깊이 인지해야 될 그런 요소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